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미동이 없거든요 지금. 저도 그게 좀 보기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좀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 탐방을 갔다 오셨다고요? 한 기업에. 아 주주총회 갔다 왔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 꾸준하게 어.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0,000원 초반 정도 때부터 미래나노텍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총회 갔다 왔었고요. 지금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 흐름은 한 19,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2배 올랐네요. 네, 제가 그 초반에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중반기에 제가 이제 전구체 언급하면서 얘기 드렸던 가격대가 아마 17,000원대였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도 좀 올랐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왜냐면 같이 그때 비교를 해드렸던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000원대, 2,000원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8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4배 올랐죠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조정이 조금 오면서 한 55,000원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둘 다 전구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에 공장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미래나노텍도 지금 새만금에 땅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근데 두 회사의 차이점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U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구체를 하는 기업으로 아직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기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뭐 에코앤드림처럼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지금 뭐 한 2배라고 해도 에코인드림이 4배 같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네. 아직 폭발적 성장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주주총회 가셨을 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제가 작년에도 미래나노텍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참석자분들, 주주분들이 한 4배가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주수는 사실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네. 거기 와서 네. 이제 온 거서 관심 있으니까 네. 오신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네오님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서 한 3분의 1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도 야, 많이 나누고 그렇구나.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야, 그렇군요. 그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나노텍에서 또 다루시는 유튜버분들도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신동경의 메가트렌드 뭐 그분도 다루시고 그다음 매집 투자 연구소 그분도 이제 다루시는데 이제 그분 좀 재밌는 게 이제 좀 리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 좋다. 네네. 그래서 얼마에 사셔라 했는데 요게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25,000원까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뭐 삭발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삭발하시고 아, 진짜요? 머리에다가 미래나노텍 막 박아가지고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니까 그 새만금 부지 직접 이제 또 가시고 탐방하시기도 하고 결정이 되시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거는 주주총회 갔는데 뭐 그 두 분은 오시진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철영 대표님 직접 만나서 얘기 또 듣고 미래나노텍 그 회장님이요? 네, 왜냐면 회장님이 직접 이제 주주총회 진행을 하시니까요. 땅 두들기고 네 통과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주주총회에서 김철영 회장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네. 작년보다 회사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계속 증설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출하는 부분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구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새만금에 6만 평 정도 그 지금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황산니켈도 같이 진행을 해서 전구체 뭐 3만 톤, 황산니켈 뭐 1.5만 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구체 6만 톤에 황산니켈 3만 톤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는 그 중국의 허난 켈롱 뉴 에너지라는 회사랑 55대 45 지분 맞아요. 비율로 조인트. 조인트를 맺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지분이 25% 아, 미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FEOC. 네네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75대 25로 네네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와 그러면 55대 45면은 그럼 중국 측 지분 20%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가져갈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래 나노텍 쪽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제일 좋게 네, 됐네요. 그래서 75%를 가져가면 뭐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중국 기업 측이 상당히 좀 답변이 늦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나노텍은 이제 중국 쪽에서 컨펌이 오면 뭐 한 1, 2주 안에 이제 답변을 주는데 중국 애들은 최소 2주, 길면 2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75대 25로 컨펌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들으려면 한 4월 중순 정도엔 대답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거다. 주가 폭등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 측 지분 25%가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25%면 어쨌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투자금도 그러면 분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중국 쪽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로열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는 니네들 100% 다. 네. 투자는 니네들이 100% 다 하고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철영 대표 입장에서는 55대 45는 우리는 진행을 못한다. 투자금도 우리가 다 되는데 그렇죠. 니네가 기술 대주는 걸로 뭐 이거를 진행을 한다라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다. 그렇게 진행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전구체 라인을 깔려면은 이제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비 업체가 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설비 다 깔아주고 기술적인 거 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객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줄 사람. 네, 사줄 사람. 그러니까 김치령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중요하다. 돈이고 기술력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객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국 허난켈롱 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있는 거죠. 유미코아라는 고객사가. 유미코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고 퀄 테스트도 지금 제품마다 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하면은 뭐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제 합작을 하면 그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이미 거예요. 고객사니까. 예, 이미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출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만들기만 하면 퀄 테스트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업체랑 우리가 손을 잡는 이유지 뭐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니다. 고객사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시는 게 뭐 강땡 업체라든지 금땡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뭐 퀄 테스트 진행했다 뭐 우리 납품할 거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은 경쟁자라고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요? 고객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걔네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그렇죠. 하다 보면은 고객사 붙겠지. 그 여기가 돈 된다니까. 리튬 뭐 하면 돈 된다니까. 굉장히 리스크한 네, 거죠. 뛰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고객사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앞으로 미래 나노텍이 그 김철영 대표님은 이제 독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네,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뭐 수산화 리튬 뭐 분쇄 가공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엔드림은 뭐예요 그러면? 에코엔드림. 에코엔드림은 뭐예요? 네. 그러면?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는 어. 전구체잖아요. 네. 자연엔드림은 협동조합이래. 네. 전구체에서 이제 유미코아랑 오랫동안 이제 협업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유미코아에서 지금 계약을 또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주주간담회에서 그 임원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에코엔드림하고 중국의 그 콜롱 뉴 에너지사랑의 기술적 차이를 봤을 때 어디가 앞서는 것 같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콜롱 뉴 에너지가 앞서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점이라는 개념이 이제 압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1%만 넘어도 독점이에요. 50%만 넘어도 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철영 대표님이 얘기한 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구체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전구체를 시작하려면 이 수많은 데이터 수치를 넣어보니까 이제 몇만 톤에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3만 톤에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톤은 거의 똔똔이고 남는 게 거의 없고 3만 톤에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2, 3만 톤에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금은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1,000억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1,000억 나머지 1,000억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차입을 통해서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되게 그런 자리에 가면 네네. 회사에 이제 수장이 나와서 되게 네네.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되게 많이 하네요. 네. 그 뭐 작년에도 얘기했고 이번 연도에도 이제 언급을 한 게 뭐냐면 김철영 대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회사가 분쇄 가공을 한다고 해서 뭐 밀가루 가는 기술이라든지 뭐 방앗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와서 해보라고. 이 기술은 뭐 기술이 뭐 그래 밀가루 방앗간 가서 밀가루로 갈아도 돼. 갈아도 되는데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균일하게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걸리시나 봐요. 니네들이 와서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작년에요. 이번에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주가가 이 정도면 되게 저가 매수 기획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주가의 레벨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전구체에 대한 게 1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부분이 만약에 75대 25%로 지분이 확정이 돼서 우리 이제 땅 시작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은 에코엔드림처럼 그런 단기간에 급등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업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만약에 전구체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업체에서 야 우리 25%는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전구체가 되지 않더라도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공장 증설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증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광양에 포스코 쪽에서 또 그 호주 필바라 쪽 광석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 증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아마 또 그 분쇄 가공 라인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다. 한 3만 톤 정도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미동이 없거든요 지금. 네. 저도 좀 그게 좀 보기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뭔가 응축돼서 터지게 된다면은 좀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수산화 리튬은 네,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을 지금 미래나노텍에서 사급 형식이 있고요. 이제 직접 수급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직접 수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사급하는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고객처에서 가지고 있는 리튬을 가져와서 예, 중간에 마진만 남기는 구조기 때문에 예, 영향이 많이 받지는 않고요. 이제 직접 수급을 하는 것도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게 그 분쇄 가공해서 보내는 시간이 뭐 길어봐야 한 달? 그 안에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M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자 폭이 높았잖아요. 역 레깅 효과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걔네들은 6개월치 정도의 5, 6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기네. 거기서 이제 그 기간 때문에 역 레깅 효과의 그 파급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바로 물건 받으면 바로 그냥 보냅니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직접 수급이라고 해도 사실 뭐 포스코 퓨처엠이 최대 고객사거든요. 거기에 말한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싸게 뭐 살 수도 없고 더 비싸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4분기 때 양극재 업체들 거의 다 개폭탄 맞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막 마이너스 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적자도. 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흑자. 예, 흑자가 무조건 흑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분기, 2분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 업체들은 역 레깅 효과가 이번 1분기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요.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2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얘기 들었을 때는 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막 투자 추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의 판단은 이제 본인이 네네.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이 네오님께서 너무 또 갔다 오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좋은 양질의 정보를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네네.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네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음. 좀 미래나노텍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래나노텍 50%,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5%, 그다음에 아까 로봇 관련주를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SPG 25%. 그렇게 관절. 투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미래나노텍. 네, 저는 미래나노텍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저평가에 지금 다가가 있고요. 만약에 전구체 진행이 된다면은 되게 센세이션하게 아마 급등하게 될 거고 전구체가 꼭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 또 좋은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언제든 이제 투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되 빚 지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능력 안에서 적립식 투자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네네네. 혹시 목표 주가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저 목표 주가는 미래나노텍은 지금 일단 전고점은 이번 연도에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4만 주당 4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김치령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연도에는 손해 보는 주주가 하나도 없이 다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네, 되게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자신감. 근데 이번 연도에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주주총회 가면은 원래 네.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건가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미래나노텍 사업 구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업이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잖아요. 세계 1위. 네네. 그게 작년에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다. 근데 2차 전지 소재는 예상만큼 나왔다. 근데 앞으로 광학 필름도 이번 연도에는 좋아질 거다. 네,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 좋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